오늘은 동전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원래 주식할 때 그 초반에 동전주 움직임이 이제 진폭이 크다 보니까 수익도 잘 나고 그래서 동전주에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동전주가 어려운 게 올라갈 때는 기분이 아주 좋은데 뭐 다른 것들은 막 2% 3% 하루에 움직이는데 얘는 막 10% 20%씩 움직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10% 20%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좀 한 사람들도 대응이 안 될 수준인데, 이제 처음 주식을 입문해서 이 동전주를 했는데 만약에 뭐 한두 시간 만에 한 10%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냥 존버를 하게 되거든요.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잡고 있게 되는데 하락이 한 번으로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타 3타 정도 하락을 맞고 나면은 마이너스 한 3-40% 가는 거는 정말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주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약간 애매한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되니까 내가 팔고 나면 더 올라가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안 팔게 되거든요. 그럼 막 수익 한 3-40% 났다가도 더 올라가겠지 하고 잡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꼬꾸라지면서 수익이 원점으로 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동전주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동전주는 잘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주식 그냥 조금 사놓고 뭐 한 1-2주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지인 중에 한 명이 동전주를 샀다고 엊그젠가 연락을 해가지고 재밌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뭐 천 원대 있으니까 아주 동전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이라 이게 요즘에 좀 꼽트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거는 뭐 저도 잘 많이 아는 게 없고, 이제 바이오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손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도 크고 특히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신약 발표 하나 나면은 막 뛰었다가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하고, 이 바이오주도 약간 그 테마주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신약을 발표해서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이미 주가는 다 올라 있는데 이제 신약 발표 터지고 한 번 더 위로 빵 친 다음에 거기서 뭐 세력들은 털고 나가고 거기 물려가지고 꼬꾸라지고 뭐 약간 요런 패턴을 보여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 주식이 하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듯이 상승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런 뭐 동전주, 테마주, 바이오주 이런 애들은 그 급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패턴이 어느 정도 좀 먹히긴 먹혀요, 의외로. 근데 이제 어디가 끝일지 모르니까 그 대응하는 게 힘들고 중간에서 그냥 적당히 먹고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더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서 더 떨어져서 뭐 손실이 더 난다든가. 제 지인은 이걸 3,000원에 샀다가 한번 물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3,000원이 지금 여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최고가에 샀다가 이제 금액은 뭐 한오만 원 정도 들고 있었나 보던데 여기서 아마 물려가지고 그냥 놔뒀겠죠. 놔뒀는데 바닥에서 어떻게 한번 잡아가지고 요 최근에 잡은 것 같아요. 뭐 한 30%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지금 1,000원이면은 30% 수익이면 여기 언저리에서 잡았겠네요. 여기서 아마 올라오면서 지금 30%를 먹은 것 같죠. 근데 얘도 보면 여기 하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듯이 여기 잘 보여주죠. 이렇게 하락이 한번 떨어졌다가 한번, 그리고 약간 올라왔다가 반등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하락폭에 절반이면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리려면 뚫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뚫고 나오고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락이 이제 2번 나왔죠. 근데 보통 이제 2번 정도 나오면 하락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문제가 3번이 폭락을 하진 않는데 얘가 다시 반등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 반등폭이 더 훨씬 줄어들었죠. 원래 반등폭이 한 절반 정도 나오니까 여기 정도는 왔어야 기본인데 거기서 더 줄어들고, 이렇게 보면 떨어진 거에 이제 상승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치면 여기서도 상승이 한 일주일 정도 오니까 한 절반 정도 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낌새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이제 매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이게 시간이 갔는데도 못 올라온다는 거는 뭔가 매수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정도 시간으로 봤을 때 여기쯤 왔으면은 여기서 어차피 팔았을 텐데 여기도 못 오고 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매수세도 약하고 별게 없네 하고 여기서 이렇게 딱 팔아야지 다음 하락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였겠죠. 여기서 이 정도면 거의 폭락 수준이니까 지금 3,000원에서 20이면 30% 빠졌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이 정도 직전 한 중간 지점이면 이 정도에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지만 여기서 못 팔고 한 번 더 하락을 맞았다. 그럼 그 다음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게 이게 안전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못 팔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막 급락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슬금슬금, 사실은 요런 데서 손실이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차라리 급락은 한 방에 20-30% 맞고 거기서 그냥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빠진 애들은 뭔가 올라올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120선이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는 한번 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120선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좀 덩치가 있는 주식 같았으면 여기서 웬만한 반등이 나왔을 텐데 얘는 이제 거의 테마주 성격의 동전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세력이 조정하는 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렇게 꼬드기다가 세력이 붙으면은 가는 거고, 그냥 세력이 없으면 매수가 없으니까 뭐 지지부진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여기서 약간 반등이 나올 것 했지만 거래량도 없고요. 여기 별일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쭈쭈쭈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면은 중간에 정신 차리기도 힘들고 뭔가 빠지고 있나? 약간 가랑비 어쩌듯이 줄줄줄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이죠. 얘가 아마 다른 바이오주 호주랑 같이 그냥 튀어오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 거의 한 8% 정도 뛰었죠. 여기서 지금 상한가 한번 비슷하게 갔었고, 그리고 어제 고점이 18%니까 어제도 한번 상한가 도전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실패한 건데, 그러니까 얘도 상승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상승이 한번 이렇게 나왔죠. 상승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인데 아마 뭐 한 2, 3일 조정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동전주나 테마주는 워낙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뭐 하루 조정할 듯 하다가 다시 튀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보면 어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은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건 이제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는데, 어제 비슷하게 터졌는데 얘가 하락으로 안 돌아서고 그 윗선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 위에를. 그거는 약간 상승할 힘이 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밑에 이제 기준선도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그리고 한 이 정도, 한 1,000원 정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난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뭐 되도록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큰 금액을 실었을 때는 뭐 한 5%만 빠져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못 견딜 가능성이 높은데, 뭐 그냥 가볍게 한 1,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 20% 먹으면 치킨 한 마리 먹겠다, 뭐 요 정도로 가볍게 접근한다 그러면 뭐 재미로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승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하락을 했죠. 보면 요 정도 지지. 이제 여기를 깨면은 일목으로 봤을 때 기준선 깨고 내려가면 그냥 던져야죠. 손실이 얼마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주식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깨는 게 기술적 반등도 아니죠. 사실 상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고 그러면 못해도 한 절반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야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건데, 만약 이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 원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순간 이제 그 기준점은 각자 잡는 거라서 저는 절반 정도로 잡는데, 여기를 깨는 순간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그냥 던져야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던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던졌다 그러면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지금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여기 지지를 해주고, 거래량이 한번 빵 붙으면서 한 이 정도 붙으면서 얘가 다시 올라가면은 뭐 한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요점은 하락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만 상승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동전주에서는 아주 더 그 약간 정석처럼 하락이 한 번, 상승이 한 번, 두 번, 물론 상승폭은 점점 커지겠죠.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승폭이 커지는 거지, 이것도 약간 착시 효과라서 처음에 이만큼 오르고 두 번째 이만큼 올랐다 그래서 이게 더 오르는 게 아니고, 가격대가 오르다 보니까 퍼센트 비율로 해서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가면 한 3번 정도까지도 빵빵 쳐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여기서 못 뚫고 이렇게 만들고 뿅뿅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전주를 이제 재미로 한다 그러면 조금 기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15,000원, 10,000원 잃었어 이러고 딱 던져버리고 그럴 수 있어야지 크게 손해를 안 보지, 그냥 잡고 있으면 얘네 뭐 반토막 나는 거는 정말 순간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있죠. 여기서 빵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바로 빵 치고 나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이나 내일 여기 저점, 여기 지지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6% 빠지고 6, 7% 정도 빠지고 있긴 한데, 이 정도가 하락의 끝이냐, 그럼 내일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올라오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오늘 지지하면서 약간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내일도 보면 여기 언저리 있겠죠. 근데 내일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확실히 바뀌었냐를 언제 알 수 있냐? 가장 간단한 거는 전고점을 뚫을 때죠. 여기를 뚫을 때. 여기 뚫을 때 뚫고 나오면 여기서 바로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거면 뚫고 나오고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뚫고 나갈 때 받을 때 여기서 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얘가 상승 추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 여기 지지받는 거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기서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한 1,000원 언저리니까 지금 여기 오늘이나 내일 정도 사가지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기다려 보다가 만약에 1,000원을 뚫고 내려오면 가감 없이 던져버리고 여기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를 뚫나 안 뚫나 좀 지켜보고 여기서 만약에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럼 그냥 던져버리고 그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신나게 상승을 즐기다가 여기 밑에서 올라온 요 정도 추세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 한 1,500원? 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서 뭐 일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가나 절반 정도 놔둬봤다가 얘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 이렇게 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500원이나 1,400원 언저리에서 지지받나 확인을 하고 아니면 여기가 지지일 거라고 대충 상승 추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더 샀다가 이렇게 가면 상승 만약에 1,400원 뚫고 내려오면 바로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소액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하락하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를 상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세에 탔던 거를 얘가 지금 추세 전환을 한 거잖아요.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2번 정도는 상승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떴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3번까지 더 뜰지는 모르겠지만 2번이 어느 정도 뜰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일단 추세가 바뀌었고 그럼 상승 추세가 됐고 여기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이제 매수를 하고 물론 밑에다가 이제 손절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가격을 뚫고 내려온다는 건 얘가 또 상승 추세가 꺾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라는 건 그냥 뭐 간단하게 1.5 1.5, 1.5 뭐 이게 이제 상승 추세 있는 건데 상승 추세가 깨졌다는 거는 1인데 0.5에서 지지를 못 받고 다시 이렇게 1로 내려오는 거죠. 0으로. 그러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깨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서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상승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거죠. 저도 주식 처음 뭐 한 1, 2년 할 때는 동전주랑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재미도 많이 보고 손해도 많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손해더라고요. 다 합산하니까. 그래서 요즘엔 거의 안 쳐다보는데 또 간만에 쳐다보니까 재미가 있긴 있네요. 아무래도 팍팍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 주식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여기 해보면. 그러니까 보면 이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먹었잖아요. 한번 해먹고 팍 튀면서 전형적인 테마주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먹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뭔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처럼 왜냐면 앞에 워낙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한 번 더 급격하게 가지 않겠어 이런 심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갈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물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물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저점을 잘 잡았다고 해도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지면 또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게 물리는데 물타기 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의미 있는 양봉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요거 약간 페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하락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여기서 한 번, 제가 볼 땐 여기가 그냥 한 번인 것 같은데 뭐 보기에는 이렇게 2번이긴 하지만 한 번, 그리고 상승할 듯 하다가 2번, 2번 하고 3번은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지지부진하게 쭈쭈쭈쭉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추세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앞에 있던 상승 추세가 약간 쪽에서 보면 여기서 한번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여기 전고점을 이렇게 벗기면서 한번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이제 이게 상승하려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잖아. 한 하루 이틀 정도로 보고 여기서 딱 매수를 하고 한 이틀 딱 조금 올랐을 때 먹고 바로 딱 탈출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여기서 사기도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런 애들은 살 기회도 잘 주지 않습니다. 상승했다가 제대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 상승하면서 그냥 여기서 수평으로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진 조정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팍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여기 상승은 좀 괜찮은데 두 번째 상승을 보고 나면은 얘가 이거 못 잡아서 아쉬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어디선가 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떨어지거나 뭐 이럴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도 무서워서 쉽사리 못 들어가고 있다가 요런 데서 지지부진할 때 와 앞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사볼까 하고 여기서 사게 되거든요. 여기 어디서 살짝 떨어질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 맞으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이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상승이 한 3, 4일 정도 나오고 조정이 한 2, 3일 정도 나오고 절반 가격까지 오진 않고 급격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 만약에 매수 타임을 잡는다 그러면 여긴 거죠. 여기나 여기서 3일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 추세가 여기 이전 고점을 벗기면서 약간 상승 추세로 갈 기미를 보였잖아요. 3일 동안. 그럼 이거 가나보다 하고 여기서 일단 들어가 보는 거죠. 이 가격에 들어가 보고 여기 한 절반 정도를 잡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난 손절하겠어 라는 기준을 잡고 들어가면 여기서 좀 버티다가 이렇게 상승 터질 때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터지고 나면 여기 언저리에서 그냥 적당히 파는 게 좋긴 한데 여기가 아마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상한가인 것 같은데 상한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동전주는. 그래서 만약 상한가를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팔 이유는 없죠. 그 다음날 보고 그 다음날 그냥 점점인가요? 거래 정지가 됐나? 근데 그 다음날 보고 약간 떴는데 뭔가 음봉 기미가 보인다.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탈출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좋은데 보통은 이렇게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에 빼거든요. 빼가지고 이렇게 윗골이 다는 음봉을 만드는데 이거는 뭔가 매수세가 떨어졌다는 신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면 되는데 여기까지 욕심을 부리면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상승 한 번, 여기 상승 두 번, 이 정도면은 솔직히 수익도 좀 받고 재미도 받고 하니까 빠져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얘가 기다란 양봉이잖아요. 그럼 한 방에 요 상한가, 그러면 얘가 한 방에 요 상한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아침에 여기 시초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찌그찌그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후반에 팍 밀었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럼 요 정도는 그냥 내가 못 먹을 수익이었다라고 그냥 치고 중간에서 적당히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보고 아무튼 이런 동전주들은 깊게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짧게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동전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다. 분봉을 본다 그러다가 제가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동전주들 급격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분봉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1분봉이나 5분봉을 보면 너무 정신이 없고 약간 휘둘리게 돼서 저는 보통 10분이나 30분 봉 위주로 보는데 얘가 이제 어제랑 그제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겠네요. 보면은 그저께 시작이 여기였고 어제 시작은 여기였죠. 어제는 시작하자마자 밀어 올렸고 그저께 요때가 아마 거의 상한가 근접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방 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그냥 포인트인 거죠. 얘도 여기서 만약에 깨고 내려왔다 그러면 추세를 깼으니까 안 좋았을 텐데 상승 추세를 한번 타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까지 그러니까 분봉에서는 뭐 세 번 네 번 상승이 계속 나오기도 하니까 일봉과 다르게 얘도 이제 장 막판에 사실은 여기서 밀 때 한번 상한가로 그냥 가서 딱 다쳐버렸으면 아주 그냥 안전하고 좋은 거였는데 상한가로 못 다치고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마터면 훅 빠지고 장 막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였지만 얘가 거의 그 상승 초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떠버리죠. 바로 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 빠졌다는 거죠. 근데 빠진 폭이 적지도 않아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초가는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는 붙어 있는데 이 전날처럼 초반에 붙었던 매수세처럼 아주 격렬하게 붙은 건 아니었고 뭔가 약간 관망하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근데 오늘은 보면 약간 빠지고 더 빠지고 있죠. 더 빠지고 있긴 한데 밑에 120선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아직 안 깨고 있지만 깰 수도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그냥 던져야죠. 분봉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적당히 이제 손절을 할 타이밍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찌직찌직 하다가 어제 안 붙었던 매수가 오늘 붙어서 이렇게 간다거나 뭐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이런 동전주들이 뭐 하루 이틀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이제 막 한 4, 5일씩 막 쭉쭉 가다가 한 방에 또 훅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금 정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를 깨면 바로 손절
올라가면 좋고 이렇게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분봉에서 이제 오르는 애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 그리고 여기 둘째 날은 보면 시초가에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오른 이 장대 양봉은 모르겠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날 이제 못 샀던 사람들이나 이런 매수세가 연장된 건데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타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빠졌어야 되는데 크게 빠지진 않고 여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여기서 끝났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은 안 나오고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지부진이 너무 길어지면 얘가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약간 평행선을 그리면 여기서는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오를 가능성보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지부진 이렇게 수평선을 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밑에 보통 이런 장기 이평이 받치고 있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얘가 추세를 지금 돌려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10분봉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약간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여기서 여기 정고점까지 한번 벗겨버리면 더 좋은 거고 물론 이제 한 방에 벗기긴 힘드니까 이렇게 살짝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죠.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장 마감 정도가 될 거니까 장 마감에 만약에 상승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도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내려오다가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장기 이평까지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올라왔던 상승분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은 약간 손실 보더라도 그냥 던져버리는 게 제가 볼 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못 던지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반등시 매도. 그러니까 장기 이평이 잘 깨지지도 않는데 이제 깨지면 얘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분봉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